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8천여 명과 75세 이상 어르신 20만 7천여 명입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시 지역 접종센터에서 우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며 4월 15일까지 도내 지역 접종센터 22개소를 모두 열어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첫 주부터 3만 명분, 5월 5만 2,500명분, 6월 10만 4,425명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3월 1차 접종했던 목포, 순천, 강진의료원 의료진 종사자 498명에 대한 2차 접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동북권 의과대학과 COP28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2차 협의회 정기회의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허석 순천시장, 김경호 광양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공항 활성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확대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등 2건이 발굴됐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전남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23곳과 선거일 투표소 4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 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도 금지됩니다. 광양시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대표자 1명이 최대 4개의 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 일반 업종 유형의 매출액 한도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바뀌어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14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전문 약사가 매일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 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순천시 공공심야약국은 해룡면 신대지구 5간의 약국으로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적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목포시에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죠. 이어서 전라남도와 전남 서남권 지자체 4곳도 한 목소리를 내며 전남 지역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회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안군이 목포시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양보하면서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신안군의 통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안군의 결정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신안 군민 그리고 목포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한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안 출신이고 지금 현재 목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남 지역 유치에 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돼서 매우 감격스럽고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섬진흥원 유치가 도내 단일화가 이루어진 만큼 목포시는 시민과 도민의 열의를 담아서 더욱 힘써주시고 전남도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5개 광역시도에 8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합니다만 목포권이야말로 신안군, 진도군 그리고 완도군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다도의 계획을 품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한국섬진흥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안군의 결정과 함께 전남 서남권 지자체 4곳도 의기투합하며 섬진흥원 목포 설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섬진흥원이 전남 지역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의 다도해 해역에는 우리나라 섬의 65%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섬의 70% 이상이 목포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다도해의 습지를 포함한 갯벌 면적은 서해의 83%, 남해의 17%등 2,393 평방킬로미터로 경제적 가치는 연간 9조가 넘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25 평방킬로미터이므로 거의 4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다도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섬 연구기관인 도서문화연구원도 지난 1983년에 목포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목포권은 우리나라 섬의 대부분이 분포한 서해와 남해를 이어주는 대한민국 다도해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와 명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동서 양축을 이루는 부산권과 목포권 사이의 불균형은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권은 해양 관련 기관의 집적을 통해서 동북아 해양 수도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목포권 역시 한국섬진흥원의 유치를 정체성 확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만일 전남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 영역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407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 274억 원, 취업 유발효과 279명 등으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목포를 비롯한 신안, 무안, 완도, 진도, 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회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촌을 끼고 있는 전남의 자치단체장들이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설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어촌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데다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이 23곳 가운데 10곳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은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의 개발 대상에 포함된 섬이 전국 371개의 섬 가운데 59%를 차지하고 있어 목포가 섬 정책 연구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어촌을 끼고 있는 전남의 16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섬 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에 3.8점으로 나타났고 농촌 5.7점, 도시 6.1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문화와 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이 취약하고 해상 교통 의존도가 높아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섬발전연구회 대표 의원인 서삼석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섬 주민들의 일상도 변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된 만큼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의 13번째 교량인 추포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신안 추포대교는 길이 1.8km, 폭 10.5m 규모로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추포대교는 암태도와 추포도를 잇는 역할을 하며 추포 주민들의 육지 생활권이 확보됐습니다. 추포도 주민들은 그동안 시멘트로 만든 노둣길을 이용하며 밀물 때는 노둣길에 막혀 육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어항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완도 청산도항 정비공사 등 8개의 공사 현장과 진도 수포맘 등 12개의 국가 어항이 시설 184곳입니다. 목포해수청은 공사 현장의 건설자재 보관 상태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산악구조대가 정기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실종자를 구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산악구조대는 28일 월출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벌이다가 50대 여성의 남편이 실종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월출산 구정봉 일대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함께 산을 내려온 뒤 실전 같은 훈련을 동시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창립한 전남 산악대 구조대는 현재 23명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휴관을 해오던 청소년 시설을 4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되며 대면 활동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고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실내 체육관과 강당대관도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돼서 운영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센터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와 저희 LG헬로비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 기업을 소개하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을 전라남도 지역에서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와 성장 기업을 선정해 LG헬로비전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LG헬로비전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가게를 조명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호남 아라방송 등 전라남도 권역 내 지역방송을 통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의회 관광경제위원회가 공사가 한창인 리틀 야구장 일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리틀 야구장 공사 현장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을 파악한 뒤에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리틀 야구장은 목포 오감동 1375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올해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소형 저온 저장고 164개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은 화훼와 과수, 채소 등 원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강진군은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안군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이른바 관광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안군은 4월 14일까지 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200여 명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관광 서포터즈는 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신안군의 주요 시책이나 관광지, 축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애호박과 토마토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 라이브 커머스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됩니다. 오는 4월 3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인 황광희, 이원일, 오세득 셰프, 또 국악인 김니나 등이 출연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광양시는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출연진들이 농가에서 수학 체험과 요리를 하는 장면은 LG헬로비전 셰프의 팔도밥상 프로그램을 통해 4월 중순쯤 방송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완도군은 고급면 가교리와 금당면 가항리 등 4개의 지구에서 215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15.4km를 매설하고 하수 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노화음 내리와 약산면 어두리 등 3개의 지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하수도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완도군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악취 제거와 바다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칠량면 삼형저 수지 일대에 주민단체 참여숲을 조성합니다. 강진군은 장미와 수국 등 3,476개의 나무를 심고 벤치와 전망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주민단체 참여숲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숲을 조성하는 전라남도 사업의 하나로 강진군은 지난 2015년부터 14곳의 참여숲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